동지들, 뚝배기장인 헬머였습니다. 일단 우리 의사 총파업, 정확한 용어로는 집단 진료 거부 혹은 집단 휴진이죠. 하여간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메일로도 동지들이 팀플을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정책 관련된 얘기는 언론 매체들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뭐 이번에 협의체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진지하게 깊이 있게 다뤄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이 집단 진료 거부 사태 내지는 집단 휴진 사태,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좀 이상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야, 이거 저 양반들 저거 이게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호호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거 싶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한번 또 짚어보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느끼셨겠지만 뉴스 보시다 보면 말이죠, 이거 이 파업인지 뭔지 아는 요거 좀 이상하다, 요거 이 묘하다 이거. 아니 대의를 내걸고 이제 파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특히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게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두고두고 자부심이 되는 거구나 저게. 오죽했으면 의사협회 같은 어떤 공식 기관에서 말이죠, 공식 팜플렛을 만드는데 요런 이미지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자,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에 공부에 매진한 의사. 대단합니다. 대단하세요. 내가 씨발 전교 1등이었어. 학창시절 내내 내가 전교 1등이었어. 그 동양의 그 만평도 있던데, 장도리가 그린 거. 그렇죠. 당신 뭐야? 나 김문수인데. 당신 뭐야? 나 전교 1등 출신이야. 근데 전교 1등인데 왜 맞춤법을 틀려? 자, 아니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은 뭡니까? 모자라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하셨는데 맞춤법을 틀리죠. 아무리 모자라게 표현한다 그래도 이제 의사인데 마스크 안 쓴 복장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냐 싶긴 해요. 이게 유치하잖아 좀. 아니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이국정 교수님께서는 그럼 아주대 의대 나오셨고,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은 서울대 나오셨는데, 그렇게 치면은 서울대 나온 최대집이 아주대 나온 이국정보다 실력 좋은 의사가 됩니까 이게? 하여간 저런 설득력 떨어지는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끼리는 페이스북에서 따봉 누르고 난리가 나셨어요 선생님들.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이 투쟁이 이게 왜 이렇게 어설프냐,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말이죠, 저분들의 투쟁이 이게 보니까 오냐오냐 파업이야. 오냐오냐 파업. 기존에 다른 노조들이 파업할 때, 그러니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쟁을 벌이고 요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말이죠, 부모님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인 것 같다 이거예요. 부모님이랑 싸운다는 얘기가 뭡니까? 막판 가면 다 싸우고 나면 부모님들은 모든 걸 용서해 주니까 결국 다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막판 가면 용서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마음 한켠에 갖고 개기는 거거든 이게. 가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시험 안 보겠다고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의사 국가고시 거부한다. 의대생들 화났다. 막 이러니까 말이죠. 실제로 정부가 의사고시를 연기를 시켜줍니다. 야, 오냐오냐 키워요. 야. 아니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 근데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복잡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더니, 아니 왜 우리 제자들을 말이야 법대로 고발을 하냐, 이거 이렇게 법대로 막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그럼 나 사표 쓸 거야? 이런 교수님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그 사표는 병원으로 접수되지도 않고 막 그래.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사실은 우리한테는 환자가 있으니까 니들이 뭐 어떡할 거야, 끝까지 우리랑 해볼 거야, 이런 어떤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졸라 특이한 거예요. 이게 이런 파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노동 현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종의 특권이거든. 다른 직군들이 하는 진짜 파업이라면은 이런 방식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차하면 불법 파업으로 프레임 걸려가지고 구속되고, 업무방해 너 손배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손배 가압류 때리고 말이죠. 그야말로 뭐냐, 파업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털려버려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 노조, KTX 승무원 노조, 철도 노조 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보통 투쟁을 벌이는, 파업을 벌이는 노조들은 이런 거를 다 각오를 합니다. 다른 현장을 보면 말이죠, 특히 병원하고 똑같은 소위 필수 공익 사업장들, 공항, 철도, 수도 뭐 이런 데죠. 여기는 애초에 파업 기준 자체가 졸라 엄격해요. 그래서 요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구속이야. 개빡세요. 오죽하면은 항공 쪽은 공익 사업장 지정되고 나가지고 10년 동안 파업 자체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공익 사업장 같았으면은 지금 복도에다가 가운 깔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식 갖고 지금 정모를 하고 계시다,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도 솔직히 그 정도 각오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소위 이 파업이라는 거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흔치 않은, 거의 없는 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계시다 이거예요. 심지어 정부의 대우만 다른 게 아니야. 언론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자, 한국 주요 언론 매체라고 자칭하는 자들 말이죠. 조중동이나 매경이나 한경이나 이런 애들, 이런 분들은 말이야, 누가 파업한다 그러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파업 참여자들을 일단 무조건 연봉 1억짜리로 만들고 봅니다. 본능이야, 본능. 요거 한번 보세요. 기사 타이틀만 뽑아봐도 말이지. 기로에선 고임금 귀족노조, 연봉 1억 귀족노조도 유모차 타게 놔두는 낡은 노동법. 야, 가브로토텍 노조 연봉 평균 연봉 8,400만원에 더 올려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의 민낯, 연봉 9천 수두룩. 염치마저 내팽개친 현대차 노조의 신개념 파업, 자동차 노조의 파업카드 제정신인가. 야, 이 제목들을 보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남의 파업에다 대고 말이야, 제정신인가, 뭐 신개념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하여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하진 않잖아요.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월급 얼마 받는지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매체 있습니까 지금? 애초에 대부분 자영업자들이셔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잘 안됩니다. 정확한 추계 쉽지 않은데 올해 초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추계를 한 자료가 있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월 평균, 자, 연봉이 아닙니다. 월 평균 1,300만원, 연평균 월급 증가율 5%. 자,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지금 아마 1,500이 넘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말이죠, 이 병원급 의사들 보니까 일반 노동자들보다 8배 정도 되게, 요 정도를 벌고 계시네요. 근데 고생 찍사하게 하는 그 종합병원, 그 대형병원 의사들이 돈은 오히려 덜 법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 팜플렛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말이죠, 아니 동네 병원 그 개업부들은 다 팔이 날리는 것 같은데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다 그래. 근데 어떻게 종합병원 직사하게 고생하는 종합병원 의사들보다 돈 훨씬 많이 법니까? 하여간 이런 치사한 얘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언론들은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걸로 그냥 죽창 삼아가지고 대중들의 가슴에다가 막 불을 지르면서 뭘 얼마나 더 받아쳐먹겠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매체는 없다 이거예요. 야, 나는 한국 매체들이 말이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파업 보도를 하는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야, 이 신세계야, 신세계.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왜 그랬니 도대체? 언론은 제 역할이지. 게다가 언론만 이런 게 아니에요. 평소 정치권에서 까칠하기로 유명한 양반들도 종편 방송에서 현상 해설을 하는데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있구나.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쟁을 빼고 이렇게 논쟁 위주로, 이렇게 정책 위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 나는 의사들의 파업이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야, 확고하십니다. 이분이 틈만 나면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귀족노조 불법 파업을 척결하자. 이분이 대선 때 맨날 하시던 말씀 뭡니까?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귀족노조가 문제다. 연봉 6천만원 받으면 그거는 자영업자다. 절대 노조원을 보지 않는다. 육체 노동자는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노조는 파업을 하면 안 되고 귀족은 해도 된다. 야, 이게 대단합니다 이거. 평균 월급 1,300만 원이면은 그거는 파업을 해도 된다. 1억 5천 넘게 하면은 그거는 해도 된다. 이런 뜻이신가 봐. 공공의대를 만들면 삼류 의사만 양성이 된다고? 아니 님들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 이거 처음에 나왔던 방안이에요 이게. 이정현 전 대표님 그 얼굴 보이시죠 이거? 이번에 당당하게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 강공을 펼치고 계신 서울대 의대 선생님들도 요때는 이거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조심을 합니다. 이분들이 파업만 하시면 앞에서 설설 기어요 다들. 말씀 조심하셔. 그냥 언젠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신가 봐요. 내가 이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귀족이 되면은 귀족이라고 욕도 먹지 않는구나 이제. 아니 물론 밥그릇 싸움 할 수 있습니다. 고생들 하시니까 그거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정책에 대한 반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입니다. 근데 꼼꼼하게 따져보면 자기 밥그릇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정책이 실패할 것 같다는 이유로 단체 진료 거부까지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직군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요렇게 예전에 자기들 채팅창에서는 파업이라고 하면 비웃으셨던 그런 어떤 전력이 있는 것 같아요.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준 낮은 행동이지. 그 파업 지들 좋자고 하는 건데 아무리 포장해봐야 지들 이익 때문에 남들 피해주는 거 아님? 감사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계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헬기예요?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된 한 달여 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는 추세를 보면 말이에요. 이 논점 자체가 겁나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공의대 설립해가지고 의사 티오 늘리는 거 그거 반대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 근데 이제는 하다가 무슨 부동산이니 무슨 비정규직이니 공정성이니 그거 아무거나 끌어다가 그냥.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대정부 투쟁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파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파업 투쟁에 있어서 밥그릇 싸움 말고 다른 거 갖다 끌어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거 불법 파업이어가지고 구속됩니다. 왜 요렇게 논점을 자꾸 넓혀가면서 요러냐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똑바로 안 하느냐. 의료 공정성과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느냐. 왜냐? 제대로 요약해서 진짜 원하는 걸 밝히면 스텝이 좀 꼬이거든. 왜 꼬이는지 제가 지금부터 요약해가지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 초기부터 의협이 했었던 얘기들을 종합하면 요렇게 됩니다. 일단 한국의 의사 수는 부족하지가 않아. 심지어 지방에도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사 숫자 좀 늘리지 마라. 자, 두 번째. 하지만 우리 의사들이 겁나 고생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병원 찾아오는 환자들 숫자 좀 줄여달라. 근데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의사들은 서울 살고 싶어 한다. 그거 꼭 기억해라. 요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졸라 황당하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지방에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공공의대 필요 없다.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오는 환자 숫자를 줄여달라. 이거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료비를 높여가지고 환자들이 부담스러워야 함부로 병원을 많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상급병원부터 찾아오는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좀 통제를 해달라. 수입이 줄어드는 건 안 된다. 이거 의사선생님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죠. 수가 높여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의사들 서울 살고 싶다. 지방에다가 공공의대 같은 거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지어봐야 우리 의사들은 무조건 서울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만 있으면 다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1번, 2번이 충돌하고 3번, 4번이 충돌해. 왜냐면 지방 가면 돈 더 많이 준다는 데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안 들어가죠. 안 가거든. 이게 말이죠. 제가 맘대로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토론 자리에 의사협회를 대표해서 나온 양반이 했던 얘기를 옮긴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세계 거의 1위입니다 지금. 그거는 어디 가고 갑자기 15년 뒤에 숫자 늘리는 얘기가 나왔느냐 이 얘기고요. 아니 선생님, 의사가 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절대 숫자 자체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1000명당 의사 수 OECD에서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여전히 한참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고, 게다가 증가율 높은 것도 대도시 기준이에요. 지방하고 격차 여전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버들이고 의협이고 간에 하여튼 자기들 유리한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다음.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는 몇 개의 어떤 그 극단적인 예에 의해서 너무 부풀려진 것 같고요. 한 번쯤 OECD 보고서를 복지부도 좋고 다른 데도 묻고 보시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것만 비교를 해봐도, 자 이거 봐요. 충북 음성군에 사는 사람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3배 높아. 사실 이게 지금 공공의료를 추진하는 그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방에 낙후된 상태가 심각하니까 거기 벌충하기 위해서 지방의대를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 지방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오죽했으면 유튜브 스타 충주시 홍보맨님께서 이런 영상도 찍으셨습니다. 사실 충주에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나 사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그런 응급 환자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심내혈관 쪽에 대해서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들이 자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도메타밖에 답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메타밖에. 오죽하면 지방에서는 애 낳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방도시 살생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 겁나 높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 스리랑카보다 더 높다 이거야. 자, 산모 사망률 높은 이유 간단합니다. 분만실이 없으니까. 애 낳으러 차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낳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방이 이런 상황인데 지방에 공공의대 만드는 걸 이렇게까지 반대해야 되느냐. 근데 서울은 OECD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 모든 의료 자원들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방에 공공의대 만들지 말고 뭘 해달라고 하느냐. 보세요. 저희가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의대를 세우고 거기에 부속병원 뭐 국립의료원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몇천억이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의과대학 교육 질 상승하고 전공의 교육을 좀 현대화시키고 상승시켜서 잘 받은 교육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결국 혜택은 사회가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방의대 만들 돈, 그 돈 아까우니까 거기다 쓰지 말고 전문의들을 양성하는 과정에다가 투입을 해달라. 이게 얘기는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어디다 투입을 해달라는 건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분 의협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의협에서 뭐라고 하는지 의협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련 환경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자 그리고 지도 전문의 전공의 인건비 지급, 추가 수가 가산, 외래 환자 감축 손실 보전,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돈 달란 얘기예요. 돈 달란 얘기. 지방에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우리한테 쓰라는 얘기야. 우리한테, 나한테 달라. 우리 인센티브 더 챙겨주고, 우리 인건비 챙겨주고, 우리 수가 더 올려주고, 우리 손실을 보전해달라 이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생님들, 지방에도 지금 사람이 살아요. 거기도 환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병원이 필요하고, 거기도 의사가 필요해요. 공공의대 지워서 지방에도 지원을 하고, 전문의들 의료 프로그램 지원 정책도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결국 하자는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래비가 너무 낮으면 너무나 쉽게 병원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을 통해서 자꾸 의료비가 발생해서 그러지 말고, 처음에 초진 비용을 많이 올려주면 환자들의 불만은 좀 긴 시간에 설명도 가능하고, 의사들이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게 환자들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사실은 몸이 힘들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이상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수가 조정해가지고 진료비를 높게 잡아서 되도록이면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땅값 높여달란 말이네요. 그렇죠. 쟤는 지난주에 교회 때부터 계속 천박한 걸로 컨셉 잡았구나. 진료비를 높여주면은 왜 환자의 숫자가 줄어듭니까? 돈 없는 사람이 못 가니까, 부담돼서 못 가니까. 돈이 부족한 사람은 되도록 병원을 자주 오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피지컬이 뭐라는 줄 알아? 생명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너희는 왜 생명이 중요한데 돈 안 쓰려고 하냐? 아니 나 이거 계속 들어보니까 의료보험을 그만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 돈 많은 사람은 비싼 돈 내고 병원에 오게 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병원에 안 가면 병원도 한적하고, 그렇죠. 의사도 돈을 많이 벌면서 일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게 실제로 의사들 커뮤니티나 의사들 뭐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야. 미국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비싼 환자들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실제로 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 방송이 너무 천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안 옮기는 거야. 아니 그렇게 몸이 힘드시면 의사를 좀 늘려가지고, 의사를 좀 넉넉하게 뽑아가지고 그 많은 환자를 좀 나누면 안 됩니까?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의사 안 부족하대, 의사 충분하대. 아니 의사 충분한데 왜 몸이 힘드냐고, 왜 환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냐 이거야. 환자가 너무 많으면 의사를 늘려서 맞추라니까? 근데 의사가 또 안 부족하대. 아니 그럼 뭐야,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의사가 충분하다는 거야, 안 충분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죽 헷갈리면 나만 헷갈린 게 아니야. 오죽 헷갈리면 서울대 병원장님도 헷갈리십니다. 이거 봐요. 작년 12월에는 이 양반이 의사수 부족하다고, 정원 확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신문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해라. 아니 뭐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헬기예요? 지금까지 쭉 보시면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아까 해드렸던 요약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사 안 부족하니까 늘리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일은 많다. 일은 많으니까 환자를 줄여달라. 근데 환자가 너무 줄어들면 우리 수입이 너무 줄어드니까 수입 보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가를 높여달라. 아 근데 지방엔 가기 싫다. 아이 씨발. 선생님들, 협상안이라는 걸 만들 때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협상안 짜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이 앞뒤가 안 맞는 이걸 다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정부가 와가지고 이걸 해결해 줍니까? 이런 거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협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줄 수 없는 협상안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진척이 될 수가 없어.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걸 노리시는 걸 수는 있겠지요. 하지 말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우리가 살던 대로 살게 그냥 냅둬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 의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꼬꾸라 박으면서 죽어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일단 지방의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방을 타겟으로 해서 의사 정원 확대하는 거는 조금 우리도 찬성을 해줍시다. 그렇게 하고 대신 서울 올라오는 거를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지방 근무 요건을 겁나 강화를 해요. 그리고 그 양반들을 어떻게 지역에 정착을 시킬지 그 디테일한 정책들을 좀 같이 짜서 충분한 재원 투자를 하자. 정부를 이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대신에 이거 사람만 뽑아가지고는 안 되거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복지부 정책에서 제일 큰 빈틈이 뭡니까? 그냥 사람 뽑아서 대충 해결하겠다,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채워달라고 하세요. 공공의대만 세워서 정원만 늘리지 말고 거기에 공공병원을 지어가지고 크게 짓고 시설 확충하고 수련 과정 꼼꼼하게 시스템화하고 여기에 예산을 팍팍 집어넣어 달라. 그걸 요청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아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말이 통하잖아. 이게 얘기가 되잖아.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죠. 리얼월드에서는 리얼월드의 문법에 맞는 협상을 하자. 뭐냐? 다른 동료 시민들, 다른 사회적 주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론을 좀 살펴가면서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론에서 너무 멀리 계시다 보니까 이 덕분에 챌린지 같은 거를 모욕하는 이상한 그런 거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욕먹고 말이죠. 안 좋은 데다가 다른 직업, 그러니까 버스기사 이런 분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비유를 하다가 또 욕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의 커뮤니티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주변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투쟁 해본 노조들의 방식이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서 의대 입학부터 의대 생활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한 이 공정성을 갑자기 침해하려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뭐 공공 의료를 짓는 게 말이 되냐? 전교 1등 했던 나의 그 공정성. 그렇죠. 이 멘털리티가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물론 의사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 우리도 다 압니다. 제 주변의 의사들만 봐도 말이죠. 와, 이거는 진짜 육체노동이구나. 이거 진짜 힘들구나. 일단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중차대한 일이고 엄청난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이고 그만큼 수련 기간도 길고 노동시간 오죽 길어?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뭐 깡다구 이런 걸로 지금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계는 늘 최신형으로 늘 좋은 거 필요한데 그게 좀 비쌉니까? 개업했다 하면 투자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경쟁 압력과 책임감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결국 과잉노동하고 높은 소득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현실적인 체계, 이거를 바꿔나가야죠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의사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료 인력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동료 시민들, 이 사회적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다. 무슨 뭐 윤리니 뭐 전문직 규범이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책임에 대한 겁니다.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의사의 노동이라는 거는 면허라는 제도화된 독점으로 보장이 되고 있어요. 국가가 그 독점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만큼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느냐? 사회적 기능, 책임, 이런 게 같이 가지를 않으면 우리 민주정에서는 그런 방식의 독점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말이죠, 모든 갈등에 대해서 경쟁하고 토론하면서 결국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동료 시민들이, 그리고 다른 사회적 주체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의사 집단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시민들하고 토킹 어바웃이 약간 어려우신 것 같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해머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템플, 멤버십은 동력. 헬 예!